오늘 일체 하겠습니다. 친구에 대하여. 자, 친구를 만드는 방법.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질투와 자만은 친구를 잃게 만들기에 경계해야 한다. 왜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할까요? 친구. 그죠? 우린 친구라면 내 고통을 같이 나눠줘야지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자기 심성을 한번 봐봐요. 자기 심성을 볼 때 고통스러운 사람을 마음을 나눠주는 게 쉽던가요? 그 사람이 아주 잘 됐는데 시기 질투 안 하고 박수 쳐주기가 쉽던가요? 네. 그죠? 어떤 게 더 쉽던가요? 어떤 게 더 어렵던가요? 박수 쳐줘. 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집 아들이 서울대 갔다 했을 때 박수 쳐주기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적인 비교되거든. 내 아들은 저 지방에 이상한 데 갔어. 근데 내 친구 아들은 서울대 갔대. 그럼 박수가 막 나올까?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난 재산을 샀는 것마다 팔고 나면 계속 올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팔고 나서 다른 걸 사는데 계속 올라. 나는 계속 떨어져. 근데 그걸 친구 재산에 불어났다고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던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분담하는 건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사실 길 같은 사람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진정으로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 살았다는 얘기라. 네. 왜? 언제나 우리가 사는 거 이것은 내가 보내는 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메아리를 보낼 때 시기와 질투를 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내가 좋은 일 했을 때 누군가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했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기억에는 안 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논 살 때는 배 안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삶을 이치에 맞지 않게, 이치의 반대 방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한테는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잘 없어요. 내한테 즐거운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진짜 진정으로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줄 친구 아니라 형제도 없어요. 그죠? 식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 줬나, 이건 보셔야 돼요. 그 상대를 흉을 볼 게 아니고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주면 돼요. 같이 기뻐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또 메아리가 돼서 여러분 하는 일에 박수 쳐주고 즐거운 일이 많겠죠. 이건 지금 타이틀이 친구인데 친구뿐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 자매 간에도 해당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이 되고 남편과 나 사이에도 사실은 해당이 돼요. 이건. 네. 그러면 질투와 자만은 친구를 잃게 만들기에 경계해야 된다. 그럼 질투와 자만은 남편도 잃게 되고 자식도 잃게 돼요. 네. 우리는 가장 이걸 지금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
간에 제일 많이 보죠. 네, 이런 것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친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끼리만 보셔도 이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이거는 봐요.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죠? 니체가 하는 말 중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냐?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네,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실천이 안 되고 내가 그거에 심사숙고를 안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차이예요. 자, 친구와 이야기하라.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라. 여러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믿길 원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다.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보인다. 요즘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마음을 다 내보일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진짜 이건 하늘의 별따기.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부모한테 아마 못할걸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형제 자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소통이 부재해요. 공감이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친구와 얘기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수다 떨기 바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더라. 누가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주식이 얼마나 갔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거기에서 또 여러분 시기 질투하게 되고 나만 못 간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이러거든요. 상대적인 발탈,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친구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건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훨씬 더 많겠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진짜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고 내 삶을 살찌우기 위해서 여행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질적인 여행을 여러분들은 솔직히 잘 못하실 겁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여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행 후기를 절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진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모임이니까 그냥 갔다 온 거. 자기 어떤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여행을 가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해도 그렇고 거의 그냥 젖어서 산다는 거죠. 그냥 생활에 젖어서. 자, 또한 누군가를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 친구 안에 존경할 만한 그 무엇, 인간으로서 어떤 동경을 품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존경하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네. 자기 어떤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존경하는 사람이. 친구 아니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친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자연조차도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듯이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친구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런데 있는 친구도 안 봐야 돼, 여러분들 보면. 그죠? 예, 생활 자체가. 근데 이걸 친구보다도 친구라고 하면 조금 가볍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스승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 스승 앞에 가서 내가 어떤 걸 배울 것인가, 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친구는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친구를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있긴 있겠죠, 그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친구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본받을 친구가 있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스승도 존경할 사람이 있고, 부모님도 존경할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형제 자매도 존경할 사람이 있고, 예. 친구도 존경할 사람이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복을 지어야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존경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변화무쌍함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루 중 얼마나 변화무쌍함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무상, 무아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무상함에 여러분이 감사함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돈이 많았어요. 돈이 없어지는 것도 무상한 거잖아요.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 무상함에 감사한 적이 있나요? 자, 돈이 많아지는 무상하면은 감사하죠. 네. 근데 돈이 없어지는 무상하면은 감사 안 해요. 그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가서 부분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대로. 네. 내가 부자 되는 무상하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가난해지는 무상하면은 감사 안 해. 안 하고 싶어. 그죠? 이 변화 무상함이 여러분들이 계속 나쁜 곳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나쁘게 생각되고, 약간 잘못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무상함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발전시키고 내 영적 함량을 고양시키고 고치시키고 하는 거에 쓰면은 이 무상함이 정말 뼈저리게 여러분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감사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감사할 일이. 네. 온통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나는 것마다 다 무상해야 여러분은 맛있는 거 먹고, 그죠? 맛있는 게 사라져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무상한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한번 먹었는데 계속 차 있어. 그럼 못 먹어요. 무상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 뭐 여러분들이 밥 먹고 배가 꺼지는 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맛있는 걸 또 먹고 싶잖아요. 또 먹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럼 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너무 좋은 거는 아쉬워가지고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건 무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가서 부분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함량이 안 돼요. 원만하지 않으면 꽉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보는 것마다 다 부자예요. 많이 봐서 부자고, 많이 들어서 부자고, 많이 맛볼 수 있어서 부자고, 다 부자예요. 네. 그러면 좋은 냄새 맡아도 부자고, 나쁜 냄새를 맡아도 부자예요. 네. 그럼 우리는 무상함의 부자잖아요. 그죠? 부자를 갖다 붙이면. 그러면 소박함에도 부자예요. 그러면 가난함에도 부자예요. 친구가 많은 거에도 부자예요. 그러면 친구가 요즘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없는 거에도 부자예요.
친구가 많아도 부자요. 내가 홀로 있음도 부자예요. 여러분들 말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이 여러분 다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무쌍함을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써요. 좋은 거에 갖다 붙여서 여러분은 안 쓰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올라오는 거, 고통스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빨리 안 할 생각하고 없앨 생각하죠. 그 생각이 많아서 내가 부자구나. 생각이 많음에 무상함에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이 많지 않았으면 이 공부를 안 해요. 생각이 너무 많았고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계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이 원수가 돼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에 대한 것도 부자고 감정에 대한 것도 부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부자예요. 네. 마음이 가난한 것도 사실은 부자예요. 많이 가난해 보면 가난한 것이 부자잖아요. 그죠? 이게 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말만 바꾸면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데도 그 가난함에 여러분이 매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경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루 중 별로 편안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쌍함을 계속 끝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무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무상하기 때문에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건강했다가 다시 아플 수 있어요. 그 공부를 해보면 이 무상함이 우리한테 최고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상함이. 제가 봤을 때 다들 공부가 안 된다 하고 더 살기 힘들다고 해도 제가 본 보살님들은 언제나 지금이 최고로 잘 살았고 지금 최고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공부를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나 발전했고 언제나 성장했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언제나 성장했지 뒤로 퇴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무상함을 여러분이 한번 자기 어떤 삶에 가지고 와서 한번 진짜 제대로 심사숙고 해보는 거, 네, 사유해보는 거, 삶의 질을 사유해보는 거, 네, 한번 해보시면. 사유하라고 하면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할 때는 사유하는 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하는 거야. 그걸 사유라고 하지 생각하는 걸 사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최고 필요한 요소가 바르게 보는 자세예요. 바르게. 팔정도에도 정견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바르게 보는 자세예요. 바르게. 바르게 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자세히 보는 태도가 딱 생겨요. 뭐든지 자세히 보게 돼 있어요. 그 태도를 몸에 익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나중에 어떤 걸 봐도 자세히 보는 태도가 생겨요. 습관적으로 그냥 보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다 바꿔줘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어제 봤던 그 형태가 아니고 그 물질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보잖아요. 그럼 내일 볼 때 또 달라요. 무상하기 때문에.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공부를 하실 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많이 느낀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그때 고통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네. 고통도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서 고통 아닌 것이 보는 눈이 생겨요. 보는 눈이. 네. 내가 뭐 투자를 하거나 시세를 보는 눈을 계속 많이 놓치게 되잖아요. 놓치게 되는 게 사실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세를 보는 눈을 계속 많이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세를 보는 눈이 생겨요. 많이 본 사람만이 시세를 놓치든 시세가 적당한 걸 보든 상관없이 많이 보는 사람이 나중에는 시세도 읽어낼 수 있고 고통도 읽어낼 수 있고 지혜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는 양면이 다 필요해요.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가치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거와 가치 없는 거를 여러분이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진짜 이제 가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만 계속 보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 잘 몰라요. 상대적인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걸 많이 봤을 때 가치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겠죠. 우리 다 이렇게 저처럼 모든 사람이 다 회색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와서 눈에 확 띄겠죠. 네. 삶도 똑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음식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음식만 먹으면 혀가 마비가 돼서 진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좋은 음식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사람은 험한 음식도 먹고 맛없는 음식도 먹어야 그 맛있는 음식을 진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거지 매일 먹는 거 아니래. 네. 왜? 그 맛 좋은 음식을 내가 먹고 행복하고 그 맛 좋은 음식, 가치 있는 음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내 혀를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 평정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평정 상태로 만들어 놨을 때 고통스러움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좋은 거는 훨씬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거 좋은 것도 안 보게 돼 있어요. 평정 상태가 가장 좋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혓바닥에 단맛을 계속 본다면 단맛을 나중에 알까요? 몰라요. 우리가 항상 이 혓바닥은 맛이 없기 때문에 무맛이기 때문에 짠 게 들어오면 짠 줄 알고 단 게 들어오면 단 줄 알고 맛있는 게 들어오면 맛있는 줄 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무 맛 아닌 이 맛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줄 알게 돼요. 우리가 아프면 어른들은 그러죠. 입이 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이 다 쓰게 느껴지는 거 음식이. 그럼 지금 이 맛이 없는 이 맛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행복이에요. 어마어마한 평온이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주어져 있는 이 평안을 우리는 평안이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든지 자극적인 걸 찾고 싶거든. 여기 지금 여기 아니고 여러분 자꾸 자극적인 걸 찾으러 가요. 여기가 지금 제일 행복하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라. 네. 자, 이것을 또 이 사람은 화가예요. 화가. 이 사람이 마르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화가는 우주에 의해서 꿰뚫어져야지. 우주를 꿰뚫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우리 말이랑 똑같은, 우리 공부랑 똑같은 말이죠. 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꿰뚫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이 우주에 의해서 우리가 꿰뚫어져야 돼요. 네. 이 화가도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이치를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주가 자기를 꿰뚫어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화가들은. 네, 네.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걸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메릴리 뽕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놨어요. 영감을 직설로 받아들여서 존재의 들숨과 날숨, 즉 존재의 호흡으로 여겨야 한다. 네, 우리한테 영감이 올 때는 그게 존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들숨과 날숨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들숨 날숨 있죠.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존재의 호흡이에요. 네, 똑같은 말이죠. 이 자리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철학자도 그러고 니체도 그러고 마르샹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네. 이치를 깨뜨리면 다른 말인데 그 이치를 보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대가를 이룬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들숨 날숨이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네. 존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네. 자, 존재의 호흡에 빠져든 화가는 매혹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죠? 자기 영감과 함께, 자기 본질과 함께, 자기 본성과 함께 할 때는 그 자체가 그냥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기 있고 싶어요. 네, 네. 세상 어떤 매혹적인 것보다 이거는 중독성이 강해요. 이것은 한번 맛보면 그 중독성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네. 매혹적인 정수는 화가와 가시적인 것에 간에 역할이 불가피하게 역전된다. 이걸 쉽게 얘기해 줄게요. 매혹적인 정수는 화가와 저와 이 물건, 이 가시적인 이 보이는 거에 다 사이에 이 역할이 불가피하게 역전된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되고 내가 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에 이게 내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우주를 깨뜨리도록 내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래서 철학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우주가 나를 관통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깨뚫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가장 매혹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할이 우리는 내가 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역할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다고 하잖아. 이렇게 고개 걷어걷어. 이게 지금 우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하고는 완전히 반전이죠. 네네. 반전이죠. 자, 보는 자가 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고 있다고 여기는 저것이 나를 바라본다. 그죠? 똑같은 말이죠? 네. 보는 자가 내가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고 있다고 여기는 저것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네, 우리는 내가 산을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산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역전돼요. 네. 원래 우리는 이랬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착각만 벗어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자세히 보는 태도. 그거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